자, 오늘의 주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요. 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리밍은 오늘은 일반 공개예요. 그리고 이거를 녹화해서 주제별로 좀 나눌 때는 앞으로 회원용으로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택했는지, 앞으로 어떤 취지로 할 건지는 노희강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여기 지금 다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 공부라는 게 저희가 이제 대부분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 당시를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목민심서가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저서 중에서도 특히 목민심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유들은 실제로 보면 그 수령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령으로 내려간 사람, 목민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 지역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수령 지침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는 수령도 아니고 행정관도 아닌데 내가 지금 사람 왜 이걸 굳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수령하에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 내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어쨌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는데 수령은 어떻게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굉장한 우리 실생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어떻게 찾아온다거나,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정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향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현단 속에서 어떤 생활상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생활사를 보겠다면 대부분 이제 조선 후기 기록에서는 개인이 쓴 일기를 많이 다뤄요. 역사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거는 행정 지침서, 수령 지침서임을 불구하고 수령이란 직책 자체가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이 수령이 책임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생활에 다 밀접하게 관련된 심지어는 거죠. 임금 안 줬을 때 주인이 부려먹고 임금 안 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일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물론 드라마 때 나오긴 하지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수령한테 억울하고 찾아가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는 그냥 막 극적으로 가잖아요. 의외로 이런 거요. 마을 주민들한테 호소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수령으로 수령한테 가요. 가고. 근데 그 수령님이 잘 못해준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도지사한테까지 찾아.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선 후기에 정약용이 살았던 이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그냥 책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그럼 어떤 거를, 지금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이 어떤 거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지금과 매칭을 시켜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어떤 생각이랄지, 생각의 흐름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매칭을 시켜서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현재 현상하고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수령이 떠나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때, 내가 80년대만 해도 상사가 떠나가면 직원들이 전별금이라고 모아서 바치는 게 있었어. 왜 최근에도 이렇게 판결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있다니까. 누군가가 그랬다고 어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얘기거든요. 사람 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답이 뭔지를 찾기 전에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인류의 발전입니다. 장화홍련전에 보면은 장화홍련이 죽은 다음에 얘들이 이제 수령방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밤에 이제 처녀귀신이 나타나니까 수령들이 뽀록 하고 돌아가시는 거야.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고 하다가 어느 이제 담력 센 애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장화홍련의 억울한 얘기를 풀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선사의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이 퍼져 퍼져 있단 있어요. 말이야.
그러니까 수령이 되면 좋죠. 와, 이제 벼슬 한다고 가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혹시 내가 갔는데 밤에 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나 봐, 정말. 그래서 이제 진급을 딱 해서 이제 가는데 향리가 앞에서 막 이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 사실은 이 여기 숙소에 뭐가 천이 귀신이 나타나는 소문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돼. 세게 얘기해요. 그런 거 겁먹지 마. 그리고는 사례를 쫙 써놔요. 또 좋아져. 근데 그 사례가 뭐냐면 옛날 중국에 어떤 수령이 있었는데 밤마다 뭐가 처녀가 나와서 애가 했더니 수령들이 계속 죽었다. 아까 장홍령 같은 얘기. 그래서 어느 날 7번째, 8번째 수령이 눈을 똑바로 떴더니 뭐를 해결해줬다. 이런 케이스 봐라. 그 다음 케이스. 요괴가 나온다고 막 엎그러지더라. 그 수령이 도망가는데 얘는 겁을 안 먹고 관사를 다 뒤졌더니 일본만 하나에 나오게 요괴가 나오는 구멍을 찾았어. 거기를 막았더니 다음 날부터 요괴가 없어졌다. 마지막 그 동네에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뭐랄까 하여튼 동네가 소리 안 나고 싸움이 많이 나고 그랬대. 그래서 이 수령이 이거 딱 중국제가 명나라 소설에 나오겠다. 수령이 걱정을 하면서 밤중에 탁 정원을 산책하면서 우리 이 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갑자기 강시 선생에 나오는 거죠. 군복 입고 창든 유령 병사가 앞에서 쥐익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얘가 겁을 안 먹고 딱 했더니 갑자기 그 유령 복사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쉽게 말하고 김대감은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떠났대. 이런 얘기를 쫙 써놓고 동요하지 말고 얘처럼 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이게 하라는 거야 말이야. 그쵸? 뭐 책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수령이 알겠습니다. 다음 대에 하겠습니다. 이러겠냐고.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지침서 그런 건 뻥이야. 뭐 내가 옛날에 그래서 막 하지 말라길래 내가 일주일을 잤는데 나오기 개뿔이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이렇게 많았던 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황윤석이라는 분도 두 군데 수령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목천 수령, 목천이라는 지역, 지금 천안 지역 그쪽 지역인데 그쪽에 가는 그 향리들이 이제 데리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향리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황윤석은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감히 향리가 이 신인 수령 잡으려고 지금 길들이고 있냐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향리를 그냥 완전히 아절을 해놨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웃긴 얘기겠지만 향리들이 수령을 정말 갖고 놀아야 돼요. 근데 갖고 논다고 해서 이렇게 갖고 노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향리들이 실력이 있는 건 수령을 수십 명을 겪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는 거야. 얘들처럼 사람 많이 보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수령 오면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리 안 보고 저리 안 보고 그러면 그럼 쓰려면 그렇게 써놔야지. 내가 옛날 책을 봤더니 귀신이 나올 때 하는 행동 요령 이렇게 써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치원 신라 말에 최치원도 중국에서 이거 해결 잘해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똑같아요. 이 스토리는. 그러니까 저기 향리가 유령 나온다고 잡는 거는 이미 수천 년 된. 이걸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이 부분만은 해석이 안 돼. 우리도 대학 때 MT 가면 밤마다 뭐 귀신 얘기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어떤 애가 여학생들이 꼭 하지마 오빠 하지마 막 이래. 근데 정작 누가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밤새도록 깔깔대고 듣고 남자애들 특히 좀 등치도 좋고 막 평소 이런 애들이 아이 그런 거 왜 해 이러다가 시작하면 다 도망가고 이런 애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그런가.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는 이 사바세계의 담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근데 해결책을 너무 재밌게 쓰셨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이렇게 썼다는 건 본인이 무서워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목민심사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막 이렇게 뭐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유교적 교훈도 찾아보고 사상적 교훈도 인생의 교훈도 찾아보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